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이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건립됩니다. 광주 5개구에 나눠 짓기로 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배임 사건에 대해 당시 법정 관리를 맡았던 판사가 허 회장 고발을 검토하다가 자신이 오히려 곤경에 처했다는 주장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채용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람회장에서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유대회에 이어서 수영대회 선수촌도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짓습니다. 광주 5개 구에 모두 6,000세대의 선수촌 아파트를 나눠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최소 2만 명이 참가해 거의 한 달가량 열리는 세계 수영대회. 부족한 숙박시설을 위해 광주 5개 구에 6,000세대의 선수촌이 지어집니다. 주 경기장인 광산구 남부대 주변에 1,500세대가 지어지고 나머지가 4개 구에 들어섭니다. 건립 방식은 화정동 유대 선수촌처럼 대형 건설사 등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도심 재개발 지역에 선수촌을 건설하는 형태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결성돼 있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 구에서 선수촌 후보지로 한두 곳을 추천해주면 시에서 시민협의체를 통해 구별로 최종 5곳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모를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장과의 접근상, 교통 여건을 따져야 될 것이고. 광주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선수촌 문제도 해결하고 낙후된 도심도 재개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런 목적 외에 도심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보증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도 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6,000세대를 지금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책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수영대회 선수촌 건립이 대중의 인기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도심 재개발 차원인지는 분명치 않아 보이지만 적어도 재개발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광주 유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될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시는 내년 대회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가 남북 관계를 이유로 오는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남북 단일팀 구성은 물론 동시 입장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내년 유대회 최대 흥행 카드인 남북 단일팀 구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사학재단 이사장이 직접 공문을 보내 고등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성적 조작이 이루어졌다며 조사를 요청해 2주째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고등학교는 6년 만에 6명의 교사를 채용했는데 기간제 출신 교사 4명이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교장과 교감, 현직 교사 등이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에서도 교사 채용 비리가 생겨 교육청이 이사장과 교장 해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친구를 법정 관리인으로 내세웠다가 벌금을 선고받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선재성 부장판사가 그게 다 허재호 씨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배임 사건에서 법정 관리를 맡아 고발을 검토하다가 역공을 당해 비리 판사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주그룹 계열사 법정 관리를 맡았던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지난 2011년 대주그룹 계열사의 법정 관리인을 자신의 친구 강모 변호사로 선임했다 비리 의혹이 일었고 검찰 수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선재성 판사가 이 배경으로 허재호 전 회장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대주 계열사를 다시 인수하려던 허재호 전 회장이 자신 때문에 인수가 힘들어지자 언론과 검찰에 보복성 투서를 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기명 투서가 검찰에 제출해가지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대주 측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자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계열사들이 대주그룹의 담보도 없이 자금 몰아주기를 하는 걸 고발하려고 했더니
허재호 전 회장이 보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떤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잘 여의치 않으면 형사고발을 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다 검토했던 일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당시 무혐의 처분됐던 자금 몰아주기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소할 만한 게 있으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법조계와 경제계를 장악한 토호 세력이 허재호 회장을 견제하던 현직 판사까지 내몰았다는 주장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숨겨진 땅에 대한 경매가 유찰됐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땅으로 확인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토지에 대한 경매가 어제 성남지원에서 진행됐지만 200억 원대 금액을 써낸 낙찰자가 서류를 갖추지 못해 무효 처리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경매에서도 낙찰가가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낙찰되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 50억 원을 제외하고 체납액 134억 원을 모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제 노역 판결 논란으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물러난 자리에 김주연 판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어제의 취임식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당사자는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출신인 김 법원장은 대구 달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조류 박람회 개최 의미와 박람회장은 어떻게 꾸며지는지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조류 박람회의 핵심 시설인 주제관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제관은 다양한 해조류의 색깔과 형상을 통해 호기심과 주제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마치 바닷속에서 해조류를 보는 듯한 생생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해조류의 탄생 과정과 또 조석 간만의 차이에 따른 생태적 특징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가치와 감동을 8m의 대형 스크린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유리타워로 만들어진 주제관에 설치된 조명은 완도항의 야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주제관 이외에 4개의 전시 체험관과 해조류 체험장 등이 설치됐습니다. 박람회의 전시관들은 주제를 알기 쉽고 흥미롭게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태환경관에서는 실제 해조류를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고 건강식품관에서는 건강의 상징 해조류 맛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 요리교실과 해양식품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전시관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주말은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입장권 사전 예매량도 모두 팔려 관람객 70만 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말로 재미있고 유익한 박람회를 준비해서 박람회를 찾아온 모든 분들한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런 박람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조류를 주제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새정치연합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지지선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황전남의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 27명이 이낙연과 함께 젊은 전남을 만들자는 제목의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주승용 의원은 전현직 전라남도 의원 90여 명이 전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할 후보로 주승용 의원을 지지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 후보는 전남의 산재에 있는 2천여 개의 섬을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형 예비 후보는 한 지역에 수천 개의 섬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쳐다보기 어렵다며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생물 다양성 보존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취객을 경찰서로 데려가던 경찰관 2명이 경찰서 앞으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밤 취객들의 소동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숨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엉망으로 찌그러진 무쏘 차량. 경찰서 앞 담벼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서 앞 인도에 이 차량이 돌진해 온 건 새벽 2시 30분쯤. 인도 위에는 취객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던 42살 배모경이 40살 송모경사가 서 있었습니다. 원형교차로에서 1차 충돌한 차량은 이곳에 서 있던 배경이 등 3명을 덮친 뒤 이 담벼락과 서점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아니 놀라지. 말도 못하게 꽝 그러지 무슨 벼락 치는 소리를 하고 정신을 못해. 이 정도 부러졌으면 난리가 차가 그냥 아침 왔으면 복잡했어요. 아주. 이 사고로 운전자 20살 허모 씨와 경찰관 2명, 취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상을 입은 배경이는 사고 9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운전자 허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84%로 만취 상태였는데 친구의 군대 환송회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밤에 새벽에 아마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원형 교차로 1차 충격하고. 배경이는 60대 노모를 모시기 위해 2년 전 구례경찰서에 지원한 효자로 알려진 데다 어린 자녀 셋을 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경이를 순직 처리하기로 하고 오는 9일 경찰서장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광주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 자회사 설립 등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는 재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본부는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과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반대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강제 전출을 철회해달라며 철도노조가 사측과 충돌에 대치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에서 철도노조 호남본부 조합원 50여 명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조합원의 순환조원부 인사위원회를 철회해달라며 2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측은 순환조원부는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인사로 징계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가을 잔치를 예고하며 초반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아는 현재 승률 5할로 선동열 감독의 초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이대형 선수가 흔드는 것은 여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발로 상대 수비 진영을 흔들어 실책을 유발하는 이대형. 이대형이 일단 뛰면 상대팀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대형의 빠른 발 앞에서 나오는 실책이 벌써 4개째입니다. 이대형은 32타수 12안타로 타격까지 좋은데요. 기아는 지금 이대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타선의 용병들이 더해지면서 전 구단의 공격력이 상승했는데요. 기아에도 남부럽지 않은 용병, 필이 있습니다. NC의 6대1로 무기력하게 끌려가던 기아. 필의 타구가 시원하게 펜스를 넘어가며 타선의 숨통을 뻥 뚫어줍니다. 8경기 중 기아의 홈런은 3개, 모두 필의 방망이에서 나온 것인데요. 필은 타율과 홈런에서 기아 타자 중 유일하게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슬슬 발동 걸리는 중심 타선 나지완, 이범호까지 가세하면 기아의 공격력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연공승을 2번이나 따낸 기아의 마운드에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제구력으로 상대 타선을 꽁꽁 묶는 후진과 최상의 컨디션으로 부활한 양현종. 여기에 지난주 송은범이 시즌 첫 승으로 자신감을 얻으며 마운드에 힘을 보탰는데요. 하지만 금방 돌아올 것 같았던 김진우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오늘부터 열리는 넥센전입니다. 김진우가 없는 상황에서 임준섭, 박경태가 당장 선발로 마운드에 서야 하는데요. 기아가 가을 야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 선수가 제 몫을 해줘야 합니다. 기아는 현재 4승 4패로 넥센과 함께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넥센과의 3연전이 열리는데요. 넥센은 지난주 NC의 역전패를 당하며 불안한 뒷문으로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우승권 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넥센. 오늘 기아와의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됩니다. 오늘 목동구장에서 열리는 1차전. 기아의 선발은 임준섭, 넥센은 오재영입니다. 두 선수 모두 첫 등판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훌훌 털어버리고 쾌투 펼치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순천 나간온천에 대한 확장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온천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확장으로 지하수 고갈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시 나간면에 있는 한 온천. 이 온천 인근 화원마을 주민들은 요즘 무척 불안합니다. 온천수 방류로 마을 주변 하천은 물론 마을 내에 10여 년간 쓰지 않던 온천공으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온천공 주변으로 대형 전신주가 잇따라 설치되면서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나간 온천 측이 부족한 온천수 확보를 위해 버려뒀던 온천공에서 용수 공급에 필요한 전력 승합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식수 고갈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식수도 말하자면 적어주고 근단디 우측고 우리가 살 거예요. 촌에서는 다 물로 산디 어디든지 물이 최고 아니요. 온천욕장 확장을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송전 작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순천시에다가 저희들이 민원을 냈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만 하고, 온천 측은 전신주 설치는 정기적인 온천 성분 검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장기적인 온천 확장 계획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법함 인허가 절차에 따라 온천 개발과 함께 확장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온천수 확보 과정에서 첨단 공법을 사용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하수 고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온천 개발을 할 때 선 동의를 동네에서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라고 생각하고, 동네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거 우리 협약서에도 뭐 지하수 고갈 문제나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온천으로는 지역에서 유일한 나간 온천.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주민과 온천 개발을 강행하려는 업체 사이에서 온천 확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영섭 의원이 자신이 광주시장이 되면 호남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호남권 발전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섭 의원은 혁신도시 완성과 공항 활성화, 군부대 이전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영호남 시대를 영충호 시대로 바꿔가려는 충청권의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호남권 발전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보건인력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민호 예비후보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며 공공병원을 확대해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 구직자가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박람회와 일자리 로드쇼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2,500여 명으로 개소 원년인 201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고용진흥원은 앞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업종별 구직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취업 시즌에 맞추어 로드쇼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광군 법성면 매립지에 민물장어 유통센터가 건립됩니다. 영광군은 전국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는 민물장어 최대 산지에 걸맞게 3층 규모의 민물장어 유통센터를 오는 11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민물장어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유통구조가 줄어들고 민물장어를 브랜드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